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2022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43번에서 45번 문제에 나오는 박용래의 울타리 받기라고 하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작품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런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희. 울타리 밖에도 하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장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라고 하는 시죠. 어떠세요? 굉장히 뭔가 평화롭고 자연의 모습, 자연과 이 마을의 모습이 뭔가 하나가 된 뭔가 조화로운 모습이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죠? 자, 일단 봅시다. 자,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굉장히 귀여울 것 같죠? 예, 머리가 이렇게 마늘쪽같이 그렇게 생긴 그런 고양이의 어떤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살고 있대요. 그러면 굉장히 순수하고 알몸으로 산다는 거는 되게 순수한 거잖아요. 예,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자, 고양이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가리를 했는데 자, 이 행가리를 통해서 얘가 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소년과 함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과 같이라고 진짜 그냥 같이 그냥 함께가 아니라 뭐죠? 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함께도 좋고 처럼도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낯이 설어도 되게 사랑스러운 어떤 들길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하자는 이 들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눈길로 들길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이 자연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예,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들길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연을 보시면 그 길은 이제 이어지면서 그 들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자, 이것도 그렇게도 보시면은 행을 갈았어요. 예, 그렇게를 여기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삼행에다가 그렇게를 하나 넣어서 이것도 이제 행가리를 통해 가지고 이 자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는 자연의 어떤 그런 모든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어떤 소녀와 소년의 어떤 그런 모습이 뭔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예, 인위적이지 않죠. 전혀 인위적이지도 않으면서 전혀 인위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모습 그대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인위적이지 않은 굉장히 순수한 모습 그대로의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천연이라고 하는 게 사면에 딱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 천연이는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쵸? 전혀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 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연하고 사연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타리 밖에도 하초를 심는 그 마을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울타리 밖에 하초를 심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는 화초를 보통은 그냥 자기 보기 좋으라고 울타리 안에 심지, 그쵸? 울타리 안에다가 심지, 울타리 밖에는 안 심잖아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뜻일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화초를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타인, 남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하초를 보란 얘기잖아요. 남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되게 순수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 자, 그리고 오래오래 장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원래 장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질 무렵에 되게 약하게 남아있는 햇빛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을은 오래오래 이 장광이 계속 이 마을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은하게 이렇게 계속 비춰주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고, 밤이면은 더 많이 별이 뜨는. 그래서 이 별은 또 순수를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연이 너무 이제 그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마을은 별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마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 이렇게 보시면 사연은 특히 있다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다 반복이 되면서 얘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형 표현을 통해서 자, 이 마을의 모습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과거가 아니잖아요.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만큼 이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거고, 예,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박용래의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시는 자연과 마을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인 그런 삶,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지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 박용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전통적인 것들이 사라져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 역시도 계속 뭔가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마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예요. 크게 어려운 시는 아니죠. 크게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 자, 시를 보면서 이런 것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43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E에 대한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A, 서리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원시성을 갖고 있는 태초의 광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A를 찾아가 볼까요? 저번 시간 했던 A 부분.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자, 열심히 필기를 하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제 지구가 지구라는 별이 새로 생겨나게 되면서 자, 이런 원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자, 맞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서리적인 표현 뭐뭐 했으랴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원시성을 갖고 있는 태초의 광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B,
인격화된 대상의 행위를 추측을 해서 광야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죠? 의인아, 추측해서 광야의 신성성. 자, 제가 다 말했던 겁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해서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그 신성한 공간임을 지금 이제 못하였을 것이다. 추측적인 그런 표현. 그리고 산맥들이 사랑한다. 라고 해서 바다를 사랑한다. 라고 해서 의인법.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러면 2번도 맞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해서 광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순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했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죠? 여기 있는 말은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졌다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피어서 지고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큰 강물이,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흘러서 문명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 시 부분이.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순환성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의 흐름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자, 그리고 뒤를 보시면 시각적인 심상,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향의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뒤를 볼까요? 이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하고 그 다음에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하고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 시각적이죠. 자, 이 들길의 모습을 이 고향의 소년과 소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자,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보시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죠? 자, 인위적이지 않은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뭐 하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자, 물이 흐르듯, 자, 이게 다 직유법이잖아요. 그래서 비유법을 통해서 인위적이지 않은 이런 순수한 모습 그대로의 자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도 볼까요? 자,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자, 아까 이제 기억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억은 초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인은 그 하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초인은 뭐 이제 우리 민족의 미래의 어떤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구원자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니은은 화초예요. 자, 그 화초는 지금 남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남들도 같이 보라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자, 보기 위해서 심는 화초잖아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일까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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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번입니다. 5번. 자, 여기 보시면 기억은 하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강복의 그 어느 날에 정말 목 놓아 부르게 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니은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 함께 이제 하초를 같이 보는, 자기만이 이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즐기는 그런 남을 배려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그리고 3번을 볼까요? 자, 우리는 이 보기를 볼 거예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3전짜리 문제죠. 여기 이제 보기가 나오는데요. 자, 시에서의 시간의 양상은 화자의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화자가 미래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자,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거를 보이는 경우에는 시에서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순 방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때 화자는 현재의 결핍을 인식을 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전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부정적인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딱 보면은 떠오르시죠? 광야라고 하는 시가 떠오르시죠? 그리고 화자가 과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과거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자, 이거는 아까 울타리 박. 그래서 화자가 미래에 대한 신뢰 없이 과거의 어떤 공간을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시가 보시면 현재 시제로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회상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 공간이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앞쪽은 이역사의 광야에 대한 그런 해석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뒤쪽은 박용래의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시와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볼까요? 자, 1번에 가의 하자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을 통해서 발전된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을 하고, 자, 극복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이고, 처음부터 틀렸는데요. 그죠? 자, 아까 그 큰 강물이 비로소 열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 문명의 시작. 그죠? 이제 태초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문명이 드디어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과거거든요. 그래서 발전된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해서 극복의 자세를 드러낸다. 자, 이거는 원래 이 시가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맞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느 쪽이죠? 제일 마지막이죠. 마지막. 발전된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하면서 극복의 자세를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번에 보면 화자가 가난한 노래시를 뿌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의 결핍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자기가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시를 뿌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 자체가 결핍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핍된 그런 현실에서 자신이 좀 더 나아가고자 희생하는 그런 태도, 그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노래시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나의 소년, 그다음 소년, 들끼리 존재하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가 고향을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모습과 이런 순수한 소년의 그런 모습이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장광이 부시고 별이 뜨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을을 있다. 아까 그 있다가 반복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이제 표현을 되고 있는데 이 마을의 모습이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2022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43번에서 4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딱 나는 이 작품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두 개로 나눠서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이옥사의 광야라고 하는 시도 저번 시간에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박용래의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시도 같이 보면서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그
모의고사 작품들이 내신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작품을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